간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말을 듣지 않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XXX들 국토부 차관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고함 지르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됐습니다. 자,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여야할 것 없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자, TK와 PK 간의 이 공항을 두고 이 갈등을 빚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 가덕도 공항을 이야기하면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코너에 몰린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서 또 한 건 하려는 모양인데 국토부의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나야 정치인이니까, 정치인 장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명으로 느낀 모양입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이 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의 항의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고 했지만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부 강요들과 민주당 간의 불협화음이 이제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지나가면서 항명이야 항명, XXX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자들에게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욕설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김태년 원내대표 측 이 욕설 파문으로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예 김태년 욕설이라고 제목에 쓰고 있습니다. XXX들 국토부 차관 들어오라 해. 자, 이 정도로 뽑았다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김태년 원내대표 측은 국토부 차관을 향해 XXX들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 변명을 했다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간의 불협화음이 이제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원칙과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 내놓으라는 민주당, 여기에 반발하는 국토부. 자, 이제 민주당의 마지막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이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렇게 할까요? 자, 필요할 때는 문재인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코앞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5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가덕도 신공항을 위해서 화가 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부산까지 가서 이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했는데 오기가 무섭게 국토부 공무원들은 반발합니다. 민주당 모양이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간에 이렇게 갈등이 꼬인 거 보면 민주당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 자, 내년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반발해서 대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금정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토부 2차관 들어와 해! 그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거친 언사,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날 정부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부적정 결론이 나오면 모든 행정 절차가 무효화되고 그때부터 공항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두고 수요조사부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에서 절차를 다 끝내고 너네가 절차를 뛰어넘고 하도록 해주겠다면 따를 수야 있겠지만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까 그러겠다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김현미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망했는데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원칙을 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식의 민주당 논리 못 따른다 이렇게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자, 김해 신공항은 지금 이 국무총리실에서 이미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정한 지역을 꼭 찍어서 이렇게 예산을 정액한다? 이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용역 예산을 미리 잡는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부적절합니다. 이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무슨 소리냐, 지금 내년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데. 자, 김해 신공항이 부적격으로 결론 나면 바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부의 반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무실에서 XXX들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 해!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2차관을 대상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취재기자들은 김 원내대표의 거친 언사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결국 김현미 장관은 민주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이번에 정액되는 20억 원을 정책연구개발사업비 후속 조치 예산으로 사용토록 하겠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이런 논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떨까요? 정말 이들은 절차고 뭐고, 물론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절차를 따라서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결론부터 미리 내놓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도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공항 잘못 만들었다가는 낭패봅니다. 지금 정치적 논리로 만든 그 많은 공항들이 거의 폐업당한 곳도 있습니다. 공항하면 뭐 하면 SOC 이런 예산을 국민의 돈을 이렇게 막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체적인 경제성, 적정성을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저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부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모양 국익에 만드니까 화가 났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참으로 가관입니다. 자, 지금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민주당 지도부가 발끈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낙연 대표도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이낙연 대표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부산으로 가 당부를 한 지 이틀 만에 국토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정도로 지금 이낙연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는 행동들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만을 의식해서 이렇게 은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게 지금 집권여당의 정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중심을 잡아줘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숨어있고 김현미 장관, 공무원들을 핑계대면서 안 된다! 공무원들이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자 또 찍어 누르고 김현미도 결국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 이게 지금 대한민국 21대 국회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국회를 믿고 국민들이 가야 한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어쨌든 김태년 원내대표는 역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합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간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민주당한테 계속 당하다가 결국 사표를 던지고 항명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잡자 뒤늦게 또 쇼처럼 한고장이 접수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서울고검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재수사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추미애 아들을 재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치고 있습니다. 마구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특활비,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이 특활비를 내려보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말해서 지금 물의를 빚은 데 이어서 추 장관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윤석열의 특활비를 감찰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정진훈 차장검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소권 남용이랍니다. 서울고검을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은 바로 이 추미애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재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서울고검을 나무랐습니다. 자, 서울고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서울고검은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자, 이미 대검찰청이 서울 동부지검의 이 추미애 아들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고 동부지검은 강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항고장이 접수된 겁니다. 추미애 아들 수사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동부지검 이것을 가지고 20일 내에 서울고검에 이제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보내야죠. 법적 절차인데 서울고검이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 수사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제 상당히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심 판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드루킹 사건을 만든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지금 범여권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운명 어떻게 될까 봅니다.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사실관계는 별로 확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르고 봅니다. 지금 벌려놓은 많은 일들 아마 시간이 흐르면 추미애 장관에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고민정도 무혐의, 추미애 아들도 무혐의, 정권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이런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미애 아들을 무혐의 처리한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자,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을 재수사라는 항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제 서울고검이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이 서울 동부지검이 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불기소 결정한 데 대해서 지난달 27일 항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이 지난 9월 28일 서 씨와 추 장관, 전 보좌관 최모 씨, 서 씨 복무 당시 지역대장 이모 씨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항고장을 냈습니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기수사,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서울고검에 사건 기록을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송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군검찰에서 사본 요청이 들어와서 복사 업무 등을 하느라 아직 송부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있습니까? 자, 조만간 서울고검에 기록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동부지검은 서 씨는 불기소했지만 이 함께 고발된 현역 군인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추미애 아들은 죄가 없고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군인들만 지금 처벌되게 생겼습니다. 이거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서울고검이 이제 동부지검으로부터 이 자료를 기록을 넘겨받으면 판단을 합니다. 다시 수사할 것인지 아닌지. 자, 어떨까요? 지금 현재는 서울고검이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추미애 아들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수사가 미진함으로 다시 수사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서울고검이 판단해서 이게 미진하니까 서울 동부지검이 다시 수사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서울 동부지검은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서울고검이 직접 추미애 아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고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재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발언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은 지난 인사에서 이 검찰의 2인자 윤석열 총장 바로 다음 넘버 2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 주요 보직을 윤석열을 포위하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추미애 사단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남관 차장검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남관 차장검사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느냐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대검에서 이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동부지검이 말도 안 듣고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조 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김대희를 의미합니다. 지원장교 김모대위. 핵심 참고인이 진술을 번복해 왜 이 진술을 믿게 됐는지 소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동부지검은 이것을 더 조사해봐야 신빙성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증죄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조남관 차장검사도 검찰의 2인자인 조남관도 추미애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추미애 아들 수사는 미진했다는 겁니다. 자,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남관 차장의 법리 판단과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법리 판단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서울고검장이 조상철 고검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서울고검은 이 정진웅 차장검사,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추미애 장관에게는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견제를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서울고검의 조상철 고검장은 조남관 차장의 법리와 크게 다르지 않게 원칙대로 재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서울고검은 이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뇌관, 추미애 아들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게 되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서울고검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한 것을 두고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 서울고검은 자기 아들 문제를 재수사할지도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각을 세우고 있고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망 이 프로세에는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평검사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400명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고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추미애 장관 몰릴 일대로 몰려있고 이제 특활비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추미애 장관은 지금 국회에서 했던 그 많은 발언들, 그 많은 수사지휘권 발동, 그 많은 감찰 지시를 해서 본인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등으로 정권이 바뀌면 사법 처리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드루킹 사건을 처음 수사 의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자, 이런 기억들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김경수를 잡게 만든 장본인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전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복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과거, 놀라운 과거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추미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친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은 추미애 장관 친문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지만 진짜 친문, 원조 친문 김경수를 잡은 사람은 바로 추미애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다시 부각되면서 추미애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오늘 김경수 지사의 유죄 선고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타들어갈 겁니다.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 오른팔인 김경수를 이렇게 만들어 누구야? 추미애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을 했던 이 수사의뢰, 드루킹 조직에 대한 수사의뢰, 이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감방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한 사람의 유죄 판결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기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대체 선거라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경남 도지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당장 김경수는 경남도지사에서 사퇴하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라,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당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드루킹 조직을 김경수가 그 뒤에 있었다면 이건 정말 민주주의를 농락한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드루킹의 이 공작, 이 업무방해, 여론 조작이 결정적으로 안철수에게는 치명상이 되었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정말 땡큐 베리 마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은 좀 복잡할 겁니다. 이게 다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다 추미애야, 추미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죄는 추미애입니다. 자, 진중권 씨가 오늘 김경수 판결을 보고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가 형을 받는데 크게 공로한 분이 있다.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와 추미애 장관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진중권 씨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 김어준의 음모론적 상상을 가볍게 웃어 넘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도 평소에 음모론을 굉장히 신뢰하시는 분이라 김어준 말을 믿고 수사 의뢰했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종 김어준 방송의 기초에 질의하는데 그가 깔아주는 프레임 위에서 노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거의 워딩까지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한심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 얘기가 하나같이 김경수 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리에 기여한 공을 외려 더 높이 쳐주는 분위기가 난 사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이 대법원 판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연을 받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는 2심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친문 적자 김경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냐? 추미애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건의 최초 수사 의뢰자는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2018년 1월 인터넷 포털의 인터넷 기사 댓글과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처음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관련된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공감수를 조작한 일당 3명을 붙잡고 보니 이 가운데 2명이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인 드루킹 김동원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던 김경수와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때부터 김경수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그 발단은 바로 추미애였던 것입니다. 자, 정부 비판 댓글을 수사하던 사건이 김 지사를 향하자 야권에서는 특검을 주장합니다. 그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들어누웠습니다.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검이 출발합니다. 특검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김경수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됩니다. 특검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난관을 뚫고 허익범 특검은 김경수를 1심에서 법정 구속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오늘 2심에서 김경수는 또다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이제 감옥 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당시의 사건을 회자해보면 김경수를 잡은 것은 추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가뜩이나 이낙연, 이재명 지사는 속으로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 경쟁자가 한 명 사라졌구나.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이들은 판결이 아쉽다, 대법 판결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또 김경수를 띄워줍니다. 그러나 냉정한 겁니다. 이제 친문적자라는 김경수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확정되면 이제 7년 동안은 공직선거 출마 못합니다.